다양한 분야의 과학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는 사이언스 취재파의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양회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제 일어났던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건을 다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였죠. 이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 나들목 부근에 있는 이 방음터널 구간에서 불이 크게 났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망자가 5명, 부상자는 수십 명에 달하는데요. 특히 이번 사고는 이 플라스틱과 비슷한 터널 재질이 피해를 키웠다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자주 지나가는 길이라서 그 화재를 보면서 정말 아찔했는데 지금 그 하루 정도 지났는데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오전 11시쯤부터 경찰과 소방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합동 현장 감식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은 현장을 좀 보존을 해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당분간 이 제2경인고속도로 해당 구간은 통제가 계속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경찰은 우선 이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사고 이 수사 본부를 꾸렸고요. 불이 처음 시작된 5톤 폐기물 운반용 집게차 운전자의 A씨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입건을 했습니다. 네. 이 A씨는요, 차량 조수석에서 갑자기 펑 터지는 소리가 나더니 불이 시작됐다. 이렇게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경찰은 화물차의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에어 호스가 터진 것으로 추정을 하고 화재와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또 이 사망자 5명이 모두 집게차의 반대편 방향인 양양 방향 차선에서 발견된 이유를 포함해서 이번 이 화재 사고의 피해가 커진 경위 또한 함께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방음터널에 붙은 아크릴 패널들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소재가 어떤 소재입니까? 네, 이 제2경인 고속도로 방음 터널에는요. 흔히 아크릴이라고 불리는 폴리메타크릴산 메틸, 이름이 조금 어렵죠. PMMA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이 소재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PMMA는요. 페트보다 강도가 한 3배 정도 높기 때문에 외부 충격에 굉장히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비투과율은 유리와 비슷한 93%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햇빛을 잘 투과하기 때문에 유리 대신해서 투명 방음판에 많이 설치됐다고 합니다. 이 PMMA와 함께 사실 투명 방음판에 최근에는 이 폴리카보네이트 라는 PC라는 소재도 많이 쓰고 있고요. 접합유리도 동시에 많이 쓰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PMMA가 가격도 저렴하고 강도도 높은 데다 투과율도 높기 때문에 사실 소재로서의 강점이 굉장히 큰데 문제는 인화점이 280도 내외로 굉장히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불만 안 나면 방음판에 쓰기에는 딱 좋은 소재다라는 건데 그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인화점이 280도 내외면 그 정말 불에 약하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2018년 한국도로공사에서 방음 터널 소재로 많이 쓰이는 재료들을 대상으로 화재 실험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네. 이 PMMA랑 폴리카보네이트 그리고 접합유리 등 이 불에 이런 이 방음 터널에 쓰이는 소재를 불에 붙여서 이게 얼마나 잘 붙는지를 실험을 해본 거거든요. 근데 인화점이 낮은 이 PMMA는 280도 정도의 불이 붙기 시작했고 실제로 한 6분 만에 녹아내리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이 폴리카보네이트의 경우는 450도의 불이 붙어서 이 불이 타오르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용융점이 한 650도씨인 유리는 끝까지 불이 붙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화재가 일어나면 만약에 승용차 한 대가 터널에서 화재가 일어나면 터널 온도가 한 500도 정도까지 올라가고 이번 사고나 이 어떤 대형 버스 같은 것들이 만약에 화재가 나면 터널에서 화재가 나면 터널 온도가 한 800도에서 1000도까지 원래 올라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방음 터널 소재로 쓰이는 어떠한 소재들도 결국 불이 나면 조금은 녹기는 하는데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녹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번 사고 영상을 보니까 불붙은 천장 조각들이 마치 우박이 떨어지듯 뚝뚝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던데요. 네, 맞습니다. 저도 사실 그 영상을 좀 보고 많이 놀랐었거든요. 근데 이 방음 터널이라는 것 자체가 막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투명 방음판은 특히 이 개방감을 높이기 위해서 지붕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천장에서 불길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연구진이 수평으로 방음판을 세우고 밑에서 불을 붙인 화재 실험 또한 한번 진행을 해봤다고 해요. 그 결과 PMMA는 이번 사고 현장에서의 영상처럼 불이 붙은 뒤 재료가 불티 형태로 떨어졌다고 하고요. 떨어진 뒤에도 불이 꺼지지 않아서 2차 화재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폴리카보네이트의 경우는 화염이 직접 닿는 부분에 구멍이 잠시 생기다가 얇은 막 형태로 흘러내렸고요. 접합 유리의 경우는 접착제만 불이 붙었을 뿐 유리 자체는 큰 손상이 없고 실험 후에 유리가 식는 과정에서의 깨짐 현상만 일어났다고 합니다. 네, 그냥 불타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녹아서 어떤 겔 형태로 떨어진 다음에 불이 또 나니까 네, 피해가 더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네. 자, 앞으로 정부 대책은 뭡니까? 네, 우선적으로 국토교통부가 전국에 있는 방음터널 55개를 전수조사하기로 했죠. 또 화재에 취약한 소재를 쓰려고 하고 있는 계획을 하고 있는 방음터널 공사는 전면 중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방음터널의 안전성은 이미 감사원이 지난해 한 차례 지적한 바 있다고 합니다. 이 방음터널의 방음판이 가연성 재질일 경우 화염에 취약하다라는 지적사항을 국토부에 보낸 건데요. 네. 국토부는 이를 받아들여서 올해 7월부터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미 PMMA 소재가 쓰인 방음터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했더니 이 전면 교체를 하거나 또 부분적으로 교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내화성 도료를 바르거나 방화 보드를 보강하는 계획도 밝혔고요. 터널 상부가 열리도록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화재 대피 또 화재 구조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 조치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요, 지금까지 문제 해결이 미뤄진 데에 대해 정부 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이렇게 밝히면서 공사 시 들어가는 비용만 따질 것이 아니라 사고가 났을 때 생기는 피해 비용까지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이 공사 비용에 대한 개념이 앞으로 조금은 달라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다고 합니다. 네, 원희룡 장관의 이 마지막 말에 굉장히 공감이 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사고 수습과 원인 조사는 물론 또 이번 방음터널 소재에 대한 교체가 하루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양혜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